지금 각 후보들의 실언과 내부 분열로 안 그래도 악재가 여기저기서 터진 국민의힘에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관련한 내용 이번에도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장모의 100억 잔고증명 위조가 또 있다. 이런 법정 증언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한 건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과거를 오마이뉴스에서 세세하게 들여다보며 분석한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최은순 씨가 또 다른 은행 명의의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을 한 차례 더 위조한 내용을 법정에서 시인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된 거고요. 여태까지 알려진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 위조는 총 4차례로 모두 신한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이건 최은순 씨의 요구로 김건희 씨 지인인 김모 씨가 위조를 한 건데요. 그 최 씨의 공범이라 불리는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최은순 씨는 문제가 됐던 것 이외에 위조 잔고증명을 김 씨가 아니라 이번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자백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법정 증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오마이뉴스의 요청에 대해서 최은순 씨는 못 본 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사기꾼 집안이라고 비판하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자들은 뭐라고 실드칠지 한번 기대된다. 김건희 씨도 빨리 조사해라. 이 정도면 부동산계의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이수정 씨의 윤석열 대파 875원 망언 옹호로 난리가 났는데 악재가 또 터진 거죠. 이수정 씨는 이걸 두고 한 뿌리 가격 얘기한 거다.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로 옹호를 하려다가 오히려 논란만 더 키웠고요. 안 그래도 불난데 지금 기름을 콸콸 들이붓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수정 대파 그리고 가로 한 뿌리 이런 짤까지 만들어질 정도인데요. 오죽하면 최근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대파를 들고 지지 연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875원 타령하는데 지금 들고 있는 게 5,000원이다 이겁니다. 이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관심도 없고 무식해서 저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번 총선에 나오는 이수정 씨가 저런 망언을 터뜨려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계속 윤석열 대파 875원 이 망언으로 계속 평론가들도 얘기하고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한 국힘 수원시정의 이수정 후보 바로 잡을 상대가 바로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위에도 수원시정에 김준혁 후보가 있다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 날리면 타령해서 망신 제대로 당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버렸던 문제적 인물, 이 사람도 이번에 정치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에 가서 배지를 단다고 하는지 신나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망신이란 망신을 또 제대로 당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성남 분당구 을은 김병욱 후보가 나섰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보수층마저 분열시킨 김은혜씨 바로 잡을 수 있는 후보가 바로 김병욱 후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저런 날리면 논란에 김은혜씨 오죽하면 추해 보인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고 하냐. 다시 한번 들어봐달라. 분당을 날리면 했다. 이런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힘의 헛발질로 오히려 민주당 이강일 후보의 미담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갭투기 의혹이라면서 택도 없는 공격을 했었지만 알고 보니 오히려 착한 임대인이란 거고요. 충북 청주 상당구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번에 헛발질한 거고요. 오히려 저렇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민주당에 공격을 하려다가 이강일 후보의 미담만 알려진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들 장사가 힘들어서 현재 월세를 받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진 거고요. 저런 헛발질을 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선 만약 조금 더 나아간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참고로 저 김경률 씨는 문제적 발언을 한 게 한둘이 아닌데요. 심지어 기자를 향해서도 저렇게 욕설을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슬쩍 바꾸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다가 오히려 내부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이죠. 저런 인간이 한동안 무슨 진보였네 뭐네
이러고 얘기하고 다녔던 거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최상병 사건을 두고 조그마한 사고라고 표현한 거, 이 또한 지금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제대로 신경조차 안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보는 보수다, 경제는 보수다, 그동안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익을 누려왔던 것도 이번에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들이 제대로 안보를 신경 쓴다는 걸 지금 누가 믿겠냐 이겁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조그마한 사고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람 목숨을 도대체 저들은 뭘로 보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번 총선 전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을 질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역사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선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역사 왜곡을 일본에서 대놓고 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의 식민지 사과와 배상, 이것도 부정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부정하고 있고 강제동원 피해마저도 축소 왜곡하고 있고 이걸 교과서에 그냥 대놓고 넣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대놓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항의도 안 하고 과거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니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행보를 대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 문제 또한 우리가 결코 과거에 있었던 일, 옛날 옛적의 일, 이렇게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명확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국힘 내부의 망언, 한동훈 위원장의 그냥 셀카 찍기, 여기에만 집중된 상황이라 초접전 지역이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마저도 국힘이 불리하다고 보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용산 지역도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와야 되는 지역인데요. 용산 강태웅 후보 관련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해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전 지역 다 지켜야 됩니다. 힘을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이게 핵심 이슈고요. 이 이슈가 구도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는 게 지금 중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린 부산 국힘 후보들을 보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무슨 빨간 운동화를 조염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건국전쟁 얘기를 꺼내고 또 이념 갈등으로 저렇게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데, 하는 얘기들 보면 정말 시대적 흐름도 못 읽고 올드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민주당, 진보당, 좌파, 제2의 건국전쟁, 종북 좌파, 범죄, 통진당 후예, 지금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동안 본인들이 실컷 이념 전쟁으로 이익을 봐왔고 이번 총선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여러가지 실정을 보이고 있으니 다시 이걸로 이익을 누리면서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부산 지역마저도 디비졌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저런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국힘 쪽 젊은 지지자들도 뭐지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 청년 정치인들한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 부산 지역 출마자들의 건국전쟁 얘기, 이념전쟁 얘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가 집요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장예찬 같은 사람은 좋다고 여기에 탑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수 젊은 정치인들도 있을 거란 겁니다. 그들 간의 의견 차이, 이것도 계속 부각시켜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김어준의 겸유공에 직접 출연하셨는데요. 역대급 시청자를 기록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관련한 중요한 내용도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서대문 갑의 김동아 후보에 지원을 나갔다가 오늘 또 재판을 가신다고 하는데요. 남은 15일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으로 보이고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로 민주당을 악마화하고 자칭 보수층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수도 되고 이메일로도 접수가 되니까요. 이 포스터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장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힘 악재가 또 터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겸유공 출연 역대급 시청자를 기록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